뭐 밤새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형, 대학원 오세요. 제가 그러면은 후배로 받아들여 줄게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얼마나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 1, 2학번이자 국문학과 대학원 1, 8학번이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2, 1학번에 재학 중인 이정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국어국문학과라는 이런 학과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은 말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읽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어떤 말하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국어국문학과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국문과를 갈 거야, 이게 되게 중요했지 어느 학교에 가야지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원서를 쓸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선문대학교에 진학하면은 네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추천을 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생겨서 좀 알아보았더니 장학금을 포함해가지고 해외 유학의 기회같이 제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 장학금의 기회는 잡으셨나요? 장학금 기회 많이 잡았죠. 거의 대출 안 받고 다녔어요. 오. 18년도에 갔던 NT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동생들과 재밌게 놀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회도 보고 친구들과 이제 같이 밥도 해먹고 동기들과 술 마시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또 타로 카드 같은 것들을 동생들 봐주긴 했는데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동생들이 안 놔주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입술 파래칠 때까지 타로 카드를 봤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창작 수업 같은 것을 다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잘 써지지도 않고 과연 내가 지금 이게 쓰는 게 재미있을까? 남들이 재미있게 읽어줄까?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를 해요.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날선 비판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런 날선 비판들 가운데 정말 가끔씩 좋은 평가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느끼는 그런 기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복수 전공을 쪽으로 가든 아니면은 다른 전공을 찾든 해서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령 후회할지라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국문과 이제 교양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대학원에서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 대학원 생각도 있었고 또 이제 국문과 대학원이니까 좋은 교수님들 있는 걸 알잖아요. 뼈를 갈아 넣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연구실 사무실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갔더니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또 어떤 제도가 있고 제가 어떤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선무대 국문과에 와서 내고 지도 교수님 밑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질문이 꼭 나올 게 있다고 한다면은 왜 진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한다 라는 것들만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약간 전공 지식이 모자라더라도 전공 지식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더라도 이제부터 공부해서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되게 어떤 의지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국문과에는 되게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만 계시지만 저는 손종욱 교수님 지도 제자로 있거든요. 손종욱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하실 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세요.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다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주로 던져주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답해나가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관심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교수님께서 쓰셨던 평론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영화나 그 영상 매체 같은 걸 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구나, 이런 장면은 이렇게도 해석되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럼 지도 교수님께 애정을 담아서 한마디.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제자이고 용기가 없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많이 찾아뵙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어떤 낭만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 동기들이 졸업을 하고 어떤 취직을 하고 조금씩 돈을 모으는 그런 기간들 동안 계속 학교에 남아서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멈춰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원 진학을 선택을 하고
그걸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 지났던 시간과 어떤 기회 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보장도 받을 수가 없죠.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크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하실 때에는 현실적인 부분과 낭만적인 부분 모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문학 전공이니까 현대문학 전공에서 배웠던 것만 대충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은 판타지, 연애담, 무협과 같은 장르 문학, 젠더 문학, 시각 문학, 그리고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계 미국인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재외 동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관련된 그런 문학들, 탈식민주의나 아니면은 리얼리즘, 모더니즘과 같은 어떤 문의 사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손정욱 교수님이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문화기후연구소라는 곳에서 도시 기반 서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 관광 콘텐츠 생산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화기후연구소라는 것은 문자와 뭔가 어떤 인쇄기술로 이루어진 이런 문학이 종언을 고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서 이제 탐구를 해나가는 그런 연구소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도시 기반 서사, 그러니까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도시의 상징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것들을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 아는 분들이 하는 거, 다 친한 분들이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에 있어서 질문할 때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할 수가 있고 그 선배들, 자신이 봤던 책 같은 것들을 되게 흔쾌히 빌려주시거나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되게 친하니까 오히려 날선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머지않아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선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능력, 논문을 쓰는 능력 같은 거는 머지않은 제가 이제 획득해야만 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좋은 피드백이 돌아오고 서로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같은 것들이 그 얻어야 될 능력 같은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축복받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목표는 사실 그렇죠. 시간 강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강단에서 강의를 조금씩 시작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 아니면 다른 연구사업 같은 것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연구일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실적을 쌓고 중간중간에 책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교수로 임용이 되는 이런 미래를 사실 꿈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희미하면서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되게 가장 선명한 확실한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얼마나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겠죠. 대학원 진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낭만, 현실적인 부분 이 모두를 저울에 올려놓고서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그런 낭만 같은 것들을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후회로 남는 거잖아요. 진짜 정말 나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졸업한 형들한테도 가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대학원 오세요. 제가 그러면 후배를 받아들여 줄게요. 약간 이런 농담 같은 거를 하는데 대학원에 간다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부담 없이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는 굉장히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은 되게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캠퍼스의 낭만, 꿈과 같은 거지만 저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기들과 친구들 아니면 선배들과 회식을 한다든지 축제도 괜찮고 동아리 같은 것도 꼭 들어가지고 활동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말 그대로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힘들 때 자기 대학생활을 생각해보면은 그냥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 좋았던 기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